감사를 드립니다. IT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자식 낳아가지고 IT 시키겠다 이런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전산 교수님께서, 제가 교수님들을 가르친 적도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나가서 자식이 IT 교수한다 그러면, 전산과 교수한다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T 하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답안들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본에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나눴으면 하는 게 저의 마지막 생각입니다. 기술에 너무 집착해서 새로운 게 뭔가 나왔어요. 그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걸 현실에서 안 써도 되는 거를 굳이 쓰겠다고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그러고는 쓰다가 자기는 퇴사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 기술을 못 쫓아가서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새로 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씩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기술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 좀 하면서 살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소통을 하는데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나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저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각각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그래요. 이혼하는 부부들을 수없이 상담하던 한 상담가가 이 책을 썼어요. 이혼하던 그 이유들을 찾아보니까 나는 이렇게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은 엉뚱한 걸 자꾸 한다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이 있어요. 난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 나는 그냥 와서 나랑 한 3시간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고는 말만, 너 참 괜찮아, 너 참 좋아, 막 이렇게 인정하는 말만 해요. 그러면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싼 거든 아니든. 반대로 선물을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비싼 선물을 계속 안겨줘요. 만족을 안 해요. 더 비싼 거 갖다 줘요. 자기는 파산하고, 그리고 사랑은 깨져요. 설거지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 청소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언어를 따라가야 돼요. 남녀관계에 당연한 거죠. 저걸 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제일 언어가 어느 건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제일 언어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상호교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이에요. IT 하면서 기술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가, 그걸 끊임없이 알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 그거는 행단위 처리가 아니라 집합지향적 처리예요. 그런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거는 의사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본을 충실했으면 했어요. 오늘 남종철 과장님 세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델링을 엉망으로 하면 도대체 쿼리는 하염없이 꼬여간다라는 거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두 다 몸으로 때워야 되고, 그래서 IT를 빨리 떠나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모델링에 대해서, 테이블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없어요. 또는 해시 알고리즘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그런 기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것이 취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엄청난 투자를 해요. 오디오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 재산 다 거기다 투자해요. 코딩을 취미로 하는 사람, 그러면 정말 좋아서, 사진 좋아하는 사람은 막 렌즈에 조리개가 어쩌고 굴절이 어쩌고 비구면이 어쩌고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해시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을까요? 왜 모델링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을까요? 취미가 코딩이 돼야 되고 취미가 데이터베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은 IT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신장사 아저씨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아들이 집신 가업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파는 거는 잘 팔리는데 내가 만들어 파는 거는 하도 안 팔려요. 아버지한테 비밀이 뭐냐고.
나중에 장가가면 알려줄게. 장가갔어요. 손자나면 알려줄게. 그러다 결국은 죽을 때까지 안 알려줬어요. 아버지 숨 넘어갈 때 아버지 제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털 그러고 죽었어요. 아들은 그때부터 도대체 털이 뭘까? 집신을 천장에 매달아놓고 날마다 연구, 생각, 고민.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며 알았어요. 아버지 거는 집신 만든 다음에 삐죽삐죽 솟아나온 그 털을 다 뽑아냈어요. 아들한테도 그걸 안 가르쳐주는 우리의 국민성에 관한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나는 코드 짜고 공유 안 해요. 나만의 노하우예요. 그런데 너는 한국 정보 발전을 위해서 공유해라 라고 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장남들이 첫 번째 아이들이, 장남이 아니라 첫째 아이들이 IQ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첫째가 되면 그렇대요. 왜 그런가 연구를 했는데 그 배경에는 첫째는 둘째한테 계속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정리가 되면서 공부 정말 잘해요. 공부의 왕도, 공부의 신 뭐 그런 거 있는데 정말로 EBS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잘 가르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칠 사람 없으면 거울 보고 지 혼자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방법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물 길러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족이 있었어요. 물지개를 지고 그리고는 힘들게 물을 길어요. 그런데 이 물지개가 양동이 2개를 달고 있는데 한 양동이는 똑같은 사진이 없어서 그래요. 한 양동이는 그래도 물이 안 새는데 한 양동이는 깨어져가지고 금이 가서 그걸 땜빵해가지고 물 길어서 오다가 절반이 없어져요. 그 양동이가 주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주인님, 저 때문에 참 애쓰십니다. 그냥 저 버리시고요. 새 양동이 구해서 쓰십시오. 매번 저 때문에 일을 2번씩 하시잖아요. 주인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 때문에 물 2번 있는 거 알아. 근데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한번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볼래? 한쪽 길은 깨끗한 양동이가 있던 그 길은 그냥 사막이야. 근데 네가 물 흐르면서 왔던 그 길은 저렇게 꽃이 폈어. 네가 흘린 그 물 때문에 꽃이 폈어. 참 보기 좋지 않니? 그래서 나는 그 수고가 아깝지 않단다.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패스의 철학이 지식을 공유한다입니다. 같이 나누면서 이 땅에서 IT 하는 것이 즐거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많이 나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